네, 안녕하세요. 이스톰의 우종현 대표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이 한 30여 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행사할 때 오신 분에 한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라이센스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들으시고 관심 있으시면, 이게 우리 회사에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 부스에 오시면 1년간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저희가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들으신 분들께 편히 들려주세요. 관심 있으시면. 자, 일단 제가 오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기존에 아마 다 운영들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뭘 잘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고, 그리고 저희가 적용했던 두 가지 기술을 설명드릴 겁니다. 이 기술을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기존 기술과 뭔가 좀 다른 게 무엇인지를, 여기가 세미나다 보니까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지를 저희가 짚어드려야 다른 게 보이기 때문에 잠깐 기존 기술 대비해서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통적인 개인정보라고 이야기하면 늘 비밀번호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기존의 비밀번호를 지켜왔던, 개인의 계정을 지켜왔던 기술에 대비해서 저희가 무엇을 바꿨는지 설명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비밀번호는 1961년도에 MIT에서 첫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래로 인간이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게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 세계 컴퓨터가 하나일 땐 패스워드 외우기가 아마 쉬웠겠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인터넷 시대, 그리고 모바일, 클라우드, IoT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패스워드가 도대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좀 복잡해진 게, 패스워드 생성 규칙이 다 제각각이죠. 대소문자, 특수문자 하다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게 같은 거 복잡한 거 하나 쓰시는 분도 있지만 서비스별로 규제가 있다 보니 10개, 20개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용자만 힘든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서비스 운영자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저희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 담당자들에게 꼭 이메일 다 뿌려야죠.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안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근본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비밀번호를 안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번호라고 하는 건 원래 가입대 유저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그리고 평소에 사용할 때 내가 나임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변경해서 쓸 수 있고, 그리고 까먹으면 재설정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단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나인 걸 입증할 때 타인이 도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숙지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비밀번호가 워낙 쉽게 도용당하고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대체 인증 기술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OTP랄까? 생체 인증, 모바일 인증기, 공인 인증서. 그러면 OTP 문제점 잠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존에 있는 기술의 장점보다는 문제점만 잠깐 짚고 저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OTP는 아마 인터넷 뱅킹들 하시니까 대부분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OTP는 패스워드 입력한 다음에 OTP 입력하죠. 근데 OTP 괜찮은 기술이에요. 근데 문제가, 만약 접속한 사이트가 가짜면 내 아이디 패스워드 주고 OTP 주고 하면 나는 알 수 없는 사용자에게 아이디 패스워드 다 주고 OTP 값 준 거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사칭할 수 있는 단계로 빠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럼 생체 인증 어떨까라고 나왔죠. 생체 인증, 우리가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생체 인증 기술인 홍채, 지문, 정맥, 다양한 기술들이 나옵니다. 이 생체 인증, 사실 생체 인증은 생체 정보로부터 시작을 하죠. 생체 값은 사실은 인증 기술이 아니라 식별 기술입니다. 생체 정보 그 자체는. 홍채, 지문, 정맥 안 바뀝니다. 저희가 안 바뀌는 걸 보통 식별 기술로 쓰고요. 바뀌는 걸 인증 기술로 써서, 대개 경우 생체 인증 기술은 생체 값을 날 데이터로 갖고 있으면 거의 굉장히 힘드세요. 말이 안 되는 케이스인데, 하여튼 국내에서도 그 법으로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생체 값을 해시화하거나 생체 값에
생체값을 기동하기 전에 생체값이 식별 정보가 맞으면 PKI 사인드에서 데이터를 넘기는 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FIDO입니다. 우리 삼성 핸드폰이나 요즘 쓰고 있는 폰들을 보면 지문 인식기가 웬만하면 다 FIDO Compatible 되어 있는 게 전 세계 생체 인증 표준이 탑재되어 있는 그냥 그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게 생체 기술이지만 백엔드에서는 PKI가 돌고 있는 겁니다. 그게 FIDO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뱅킹할 때, 인증할 때 FIDO 베이스의 인증이 하나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웬만한 은행들에서 현재 도입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바일 뱅킹 할 때는 지문 인증 좋은데 제가 인터넷 뱅킹 들어오면 또 공인인증서든 뭐든 또 딴 거 써야죠. 그러지 않나요? 생체인식 기술 자체는 그 기술 자체가 좋긴 하지만 매체를 넘어서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 뱅킹이든 다른 매체 인증 수단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체인식 기술 자체가 이제 모바일을 넘어설 수 있는 뭔가가 인증 수단이 아마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모바일 인증 앱입니다. 모바일 인증 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집어넣으면 서버가 저한테 이거 너냐라고 묻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제가 아이디를 입력하면 푸시가 들어오고 모바일에서 OX 내가 한 거다 아니다를 OX를 눌러서 O면 로그인 해주고 X면 로그인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이 모바일 인증기는 다 좋아요. 왜냐하면 모바일 뱅킹이든 인터넷 뱅킹이든 아무데나 쓸 수도 있었고 접속하면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도 가정 자체가 접속한 서비스가 진짜일 때만 유효합니다. 어떻게 빠지냐면 저는 제가 진짜 사이트인 줄 알고 서비스 접속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 사이트예요. 저는 진짜 사이트인 줄 알고 아이디 줬고 그 순간 해커가 제 아이디를 진짜 사이트에 밀어넣으면 저한테는 모바일로 그 접속이 너가 한 거냐라고 묻게 되고 손을 제가 한 줄 알고 O 누르면 yes 누르면 제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해커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덮어놓고 저희는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만나면 서비스는 늘 정당하다라고 가정하고 유저한테만 버든을 다 이렇게 짐을 다 줍니다. 기계가 감히 인간에게 네가 정당한 인간인지를 입증하라고 60년간 이게 자행되어 왔던 기술이에요. 공인인증서 잠깐 또 이렇게 어차피 이제 이번 정부에서 없애긴 하겠지만 또 잠깐 짚어보면 공인인증서는 보안성도 보안성이지만 제일 크게 지적받았던 게 매번 그 설치하는 번잡함, 불편함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설치 없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쓸 수 있을까를 현 정부에서도 계속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건이 이번에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이건 없어질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4가지 번잡하지 않고 현재 도래되어 있는 시중에 쓰고 있는 모바일 인증기, 생체 인증기, 기타 등등 모든 인증기를 도표 하나로 녹여보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SMS는 아시다시피 보안성이 없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못 쓰게 했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ARS 인증이만 있지 SMS 인증이 없죠. SMS를 이렇게 잠시 여담으로 SMS를 제가 신청을 하면 해커가 제 핸드폰 번호를 알고 신청을 하면 안드로이드에 제 거에 들어오는 폰에 들어오는 SMS 값을 누군가 태핑하면 저를 사칭할 수 있기 때문에 SMS 인증을 이렇게 좀 중요한 데서는 못 쓰게 한 겁니다. 그만큼 SMS 공격이 쉬웠고요. 아무튼 지금 제가 좌측에 세로축에 둔 거는 터미널 독립적인 거, 그리고 밑에는 보안 레벨. 생체 인증이나 PKI는 설치나 디바이스 센스에 대한 이런 부담은 있지만 보안성은 높고 이게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서만 운영이 돼요. 하지만 SMS나 OTP는 장비 가리지 않고 제가 집어넣으면 되죠. 뭔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하고 싶은데 하나 갖고 다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비슷한 게 모바일 인증기라고 하나 있죠. 근데 얘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덮어놓고 도장 찍는데 제 인증기 함부로 돌리면 제 값이 다 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현실이 60년간 인간이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입증하지 말고 접속한 서비스가 정당한 서비스임을 인간에게 입증해라. 예, 굉장히 단순한 명제인데 저희가 2016년에 유저가 아이디를 입력하면 서비스가 인간에게 패스워드를 제시하고 예, 원타임 패스워드입니다. 제 모바일 앱에서 원타임 패스워드를 생성해서 이놈이 제시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네? 내가 육안으로 서비스를 확인했죠. 그리고 제가 지문이든 PKI 사인드 값이든 어느 값이든 주면 제 접속이 허락되는 겁니다. 설명이 되게 길지만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기술이에요. 인간이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입증 주체를 인간에서 기계로 바꿔버리는 아주 단순한 기술인데 한번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걸 보시죠. 국내에서 제일 큰 개발자 웹사이트가 오키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아이디를 입력하면 웹사이트가 패스워드를 인간에게 제시하고 그 순간 제 모바일에서 패스워드가 나왔고 제가 로그인 버튼 동의한 겁니다. 화면이 너무 빨리 갔나요? 이해되셨죠? 웹사이트에도 적용이 되고 모바일 앱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그룹웨어 같은 모바일 앱에서 아이디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앱이 저한테 패스워드 제시하고 그 순간 저한테 푸시로 내려와서 얘가 제시한 값과 제가 푸시 매체로 들어온 인증값이 같으면 그때 당시에 두 개 비교해서 같으면 제가 OK 버튼 눌러주면 로그인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한 것 중에 가장 저희가 하고도 잘했다 생각하는 게 여기 아마 공공기관에서 오신 분들 있으면 3개월마다 패스워드 바꾸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죠. 잘 지키는지는 안 지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왜냐면 아무도 모르죠. 패스워드를 내가 전달한 건지 어떻게 바꾼 건지 모르지만 저희는 윈도우즈에 접속할 때도 아이디만 입력하면 윈도우가 인간에게 패스워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 패스워드를 제시해서 두 개가 같아서 동의 버튼 눌러주면 윈도우즈가 로그인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험 과정에서 지금 약한 건 저희가 지문 옵션이 있어서 파이도 지문 옵션이 있어서 동의할 때 지문을 넣어야지만 넘어가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윈도우즈가 세션이 열릴 때마다 동적으로 OS의 패스워드가 바뀌는 거예요. 앞을 막은 게 아니라 인터널 윈도우즈 어카운트가 정확히 윈도우즈 어카운트에 그 패스워드가 정확히 바뀌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거 보시고 사용성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 정말 보안성 있을까라고 의아하실 것 같아서 한 2장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을 탔기도 했지만 이게 해외에서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인터넷진흥원의 보안인증 기술지원센터에서 권장하는 API이기도 하고 농협의 오픈뱅킹 API이기도 하며 미국 IBM의 보안 파트너이기도 하고 가트너의 사용성과 보안성이 뛰어난 기술로 멘션된 기술입니다. 이거 국내에서 누가 쓰냐면 처음에 민간 기업체가 좀 썼고요. 그리고 통신사 KT가 쓰고 지금은 최근에는 IDC에 접근할 때 저 맨 위에 있는 데가 IDC인데 IDC에 입주한 기업 고객들이 IDC가 약해서 IDC 서버가 뚫리는 게 아니라 IDC에 서버를 두고 대개 경우 로컬 사무실에서 접근할 때 이 사무실 담당자 PC가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정 정보가 다 털려서 IDC를 치고 온 건데 그래서 IDC가 오토 패스워드를 적용한 서버를 운영하면 뚫릴 수가 없죠. 그래서 IDC가 현재 재판매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는 원래 기업용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기업용으로 만들고 나서 난 보니까 그 다음 얘기가
이걸 가지고 잘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이 앱 하나에 다 연결하면 내가 서비스를 확인해가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아마존에 띄웠고 전 세계 모든 서비스를 커버할 수 있게, 전 세계 모든 서비스를 저희가 대응할 수 있게 클라우드에도 떠 있고, 기업용은 물론 설치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B2C는 클라우드 위에 띄워놓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지금 되세요. 그리고 이게 적용되는 사이트는 국내 1등 직구대행 사이트, 개발자 사이트, 매킨토시 유저 사이트 등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를 저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OTP 제조사가 은행에 OTP 기계 공급할 때 이 OTP 기기가 어느 유저에게 바인딩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와 똑같이 저희는 온라인 서비스에게 인증을 제공하지만 어느 아이디에 매핑되어 있는지 저희는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건을 가지고 가급적 여기에 공공기관 오신 분들이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다가, 이번에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저희 오토 패스워드를 국내에서는 OPA 패스워드로 이름을 바꿔서 6월 달부터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지금 그 공인인증서를 떼고 대치하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좀 더 패스워드 없는 편한 세상에서 서비스 하시고 싶다면 개인정보보호협회에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건이 저희가 그 패스워드에 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좀 바꾸고 반대로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죄송한데 지금 몇 분 남았죠? 10분? 네. 그럼 두 번째 아젠다 빨리 할게요. 개인정보가 만약에 그 패스워드 이외에도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전부 다 안에서 저희가 쥐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쥐고 있을 때 안에 있는 서버가 뚫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뚫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뭘 해도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뚫릴 수 있는데, 가장 뚫려서 치명적으로 신문에 나는 게 랜섬웨어에 감염됐다일 겁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감염 안 되는 국민 행동 요령 보면 다 뽑으라고 하고 백업하고 뽑고 하면 안 걸릴까요? 예, 다 웃고 계시는 걸로 보면 걸리죠. 저렇게 해도 걸립니다. 걸릴 놈 걸립니다. 랜섬웨어의 공격 대상은 개인, 기업, 서버 계속 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돈이 커지는 숫자거든요. 개인 털어봐야 100만 원 나올 거 기업 털니 1000만 원 나오고 서버 몇백 대 잠궜더니 더 큰 돈이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개인들이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인터넷만 쓰면 감염될 수 있는, 웹사이트 방문하면 감염되거나 기업에서 파일 서버 잘못 운영하면 다 털리거나, 혹은 저희가 대국민 서비스 하면서 80포트 열어놔야 되잖아요. 80포트 열어놔야 누군가 접근을 하는데, 80포트 저희가 운영하는 웹서버에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자동차 부품 2만 개 중에 뭐 하나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번번이 당하고 있는 게 미국 애틀랜타 시티 전체, 그 정부 사이트 전체가 당했죠. 3주 전에. 이게 그 2만 개, 몇만 개 부품이 돌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 저희도 모르고 운영하시는 분은 더 알 턱이 없고, 한 명 운영자가 수백 대 서버를 운영한다는 게 이걸 보호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소프트웨어 설치하면 안전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거 설치하면 100%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갑자기 이렇게 100%는 이렇게 좀 점점점 많이 빠지죠. 근데 제가 이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100%도 안 되면서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내 PC나 서버가 느려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느린데 이거 넣으면 더 느려지죠. 그래서 현재 랜섬웨어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 백업이라고 밖에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백업은 예방입니까? 치료입니까? 깨지면 고치고 하는 걸 저희는 예방이라는 단어가 국어가 온당하지가 않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시간이 없으면, 만약에 병원 응급실이나 시간이 없는데 걸리면 돈을 내서 타협이 들어가요. 마감일까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돈 냅니다. 그게 누가 됐건. 현재 미국에서 번번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반대로 생각했어요. 읽고 쓰는 저장 장치는 암호화될 수 있죠.
혹시 여기에 CD-ROM이나 DVD-ROM 구워보신 분 계세요? 네. 거기에 데이터, 이게 rewritable CD-ROM 말고 예전 CD, 좀 연식 있으신, 예, 감사합니다. 예전 CD-ROM은 한번 쓰면 저게 read on이잖아요. 한번 쓰면, 생성하면 수정 삭제 안 되고 읽기만 되잖아요. 이게 암호화 될 수 없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worm이라고 합니다. write once, read many. 이게 좋긴 한데 내가 운영하는 관점에서 수정 못하면 깝깝하죠.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웜 디스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희는 12년간 파일 서버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 파일 서버는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를 키면 파일 서버니까 윈도우즈나 리눅스 서버에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주는데 스위치를 키면 생성과 읽기만 되지 수정 삭제가 안 돼요. 근데 스위치를 끄면 일반적인 스토리지처럼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CD-ROM 라이터를 디바이스마다 설치하려면 쫓아다니면서 하드웨어 설치하려면 말이 안 되는데 얘는 그냥 소프트웨어 설치만 해주면 기존 서버나 PC에 소프트웨어 설치하면 그냥 예, 랜섬웨어가 구동을 하든 뭘 하든 변조가 안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기업용, 서버용, 집의 가정용으로 일단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치 하나 딱 있습니다. 기존의 리눅스 서버 뒤에 저희 쪽 서버, 저희 파일 서버를 두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제공을 해서 스위치를 켜놓으면 업무 서버의 관리자 계정이 탈취되더라도 이게 루트 계정이 탈취됐다고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격적 관점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죠. 들어와서 전체 디렉토리 삭제 시도하면 보시는 것처럼 퍼미션 디나이드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나오고 그리고 뭐 파일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웹 서버 입장에서는 얘가 디스크인 줄 알지만 이쪽 파일 서버 입장에서는 저게 CD-ROM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자가 나도 바꾸고 싶어. 나는 이렇게 프로그램 소스를 바꿔야 되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쓰는 FTP나 뭘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스위치를 꺼야만 바뀝니다.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름 바꾸기, 뭐 파일 덮어쓰기 하면 지금 퍼미션 디나이드 뜨는 거 보실 거고요. 혹시 이런 기업용 서버를 운영하시는 관점에서 이런 게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스에 오셔서 기록 남겨주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스위치 끄고 만약에 내가 서버가 100대가 있다. 폴더별로 100대별로 쭉 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폴더별로 머신별 할당해서 운영해주면 랜섬웨어에 걸릴 수가 없죠. 그리고 기존 스토리지 어떻게 하지라고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 기존 스토리지 버려야 돼? 아닙니다. 저희가 파일 서버이기 때문에 저희 뒤로 그냥 디스크 마운트 해주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모든 서버가 하이브리드 웜 디스크로 바뀝니다. 기업용은 저희가 원래 좀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이브리드 웜 디스크를 방금 서버용을 제가 오늘 제공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기업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스위치가 달려고 있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파일 서버에 파일 저장할 때마다 스위치금 바꿔가면서 어떻게 일하니 아마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기업용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탐색기에 그 탐색기만 수정 삭제되고 그 어떤 프로그램도 읽기와 생성과 읽기만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윈도우즈 탐색기로 파일을 조작하지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마운트되어 있는 드라이브를 직접 액세스해서 뭔가 바꾸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거는 그대로 두는데 일반 소프트웨어가 변경하는 건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소를 돌렸을 때 지금 이쪽에 D 드라이브에 있는 것들, 로컬 드라이브에 있는 건 전부 다 직소 돌리자마자 암호화 됐지만 저희 디스크가 마운트되어 있는 영역은 암호화가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도스 커맨드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조작을 좀 하시잖아요. 도스 커맨드 들어가서 그 조작을 하셔도
cmd 창 들어가서 저희가 L 드라이브가 저희 드라이브고 L 드라이브가 저희 드라이브인데 거기 가서 delete 저희 오토 패스워드 제한서 지우겠다라고 하면 퍼미션 디나이드 뜨는 게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강제 삭제, 이렇게 false 옵션 줘서 강제 삭제를 해도 OS에서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OS에서 다시 리프레시 하게 되면 파일 서버에서 목록 갖고 오면 파일이 안 지워지는 게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웬만한 건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파일을 만약에 이걸 편집을 유저가 윈도우즈 탐색기로 편집하면 편집한 모든 파일에 대한 버저닝이 남아서 누가 무엇을 언제 왜 고쳤는지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게을러서 저는 이렇게 거기까지 저장 못해, 저는 C 드라이브까지 저장하는 것도 저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파일 잘 두는데 바탕화면에 둬도 얘는 자동으로 백업 뜹니다. 기업 관리자가 설정을 하면 전부 다 백업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둬도 강제로 파일 서버로 땡기는 기능이 있고요. 이게 삼바 포트의 취약점이 없는 기업용 파일 서버여서 조직도에 맞춰서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버전입니다. 근데 저희가 파일 서버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야, 나 집에서 혼자 쓰는데 파일 서버 헤비하다. 좀 조그만 거 없어? 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저 파일 서버를 라즈베리 파이라고 제 손바닥 반만한 거에다 집어넣었어요. 사이즈가 USB 외장형 하드 드라이브만 합니다. 그걸 컴퓨터에 꼽으면 랜섬웨어가 예방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내 컴퓨터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기존의 USB 외장형 하드 디스크를 저 요만한 저희 랜섬 프리 디스크에 꼽으면 걔도 랜섬웨어가 예방된 디스크로 바뀝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원래 사용하고 계시던 걸 그대로 다 바꿔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기술은 기존의 백신, 행위 탐지, 백업, 뭐가 됐든 간에 다 되는 게 없었어요. 팔방민이 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엔 저희가 없는 개념을 만들었기 때문에 CD-ROM 같은 파일 서버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과 성능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해본 건 한 명이 쓰는 라즈베리 파이부터 10명이 쓸 땐 PC에도 포팅이 되고 5,000명이 쓸 때는 몇억 대 서버에도 포팅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이걸 제일 먼저 썼는데요.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파일 서버 쓰지 마. 근데 인간들이 파일 서버 쓰는 거 편하잖아요. 지적은 받았고 바꿔있는 겠고. 그래서 저희 걸로 바꿨는데 잘 쓰고 계십니다. 이게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혹시 그쪽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됐죠? 몇 분 남았어요? 5분이요?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중간중간 좀 스킵한 거 중에서 5분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제가 스킵한 거 중에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한두 개만 좀 첨언을 드리면 파일 서버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이 파일 서버는 기업의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이 파일 서버는 이렇게 설정에 따라서 좀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업의 조직도에 맞춰서 위에 사람은 밑에 쪽 부서 영역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설정에 따라서 설정을 플랫하게 하면 위에도 밑에도 똑같아지는데 설정을 조직도에 맞춰서 하면 위아래가 일단 좀 계층적 접근 관리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공무원 쪽에서 조금 많이 관공서에서 쓰는 이유는 담당자 보직순환 혹은 전배 시 자료가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매번 가시면 맨땅의 헤딩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늘 맨땅이 내가 다 읽은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없앨 수 있게 한 건이 사실 대외적인 명분은 보안인데 보안 사고는 1년에 내 살아 생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게 보안 사고고 이제 평소에도 쓰는 건이 사실은 이 자료 공유 체계로 쓰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오토 패스워드나 지금 저희 기업용 파일 서버 같은 경우는 명분은 보안인데 사실은 쓰다 보면 편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측면을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보안이라고 하는 게 혹은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이게 한번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생각하면 패스워드가 기계가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파일 서버가 CD롬처럼 작동을 하면 충분히 비싼 돈 안 들이고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 다 가지고 쉽게도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주장하는 건 저거죠. 그 인터넷 대국민 행동 요령에 있는 복사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 선도 USB도 안 뽑아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런 쉬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쉬워야 저희 운영자 관점에서 지킬 수 있고 쉬워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생각에 대한 다른 방향을 좀 같이 해 주십사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 좀 더 드리면 저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제가 늘 이런 자리에 쓸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여기 오신 분들 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자리에 오지 마시고 예산 타는데 이게 보면 이렇게 테크니컬 엔지니어링이 의미가 없는 게 그 버제팅 엔지니어링을 하셔서 이게 저희가 이런 발견을 하려면 최소한 예산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 보안교육 다니시는 것보다는 예산 확보 교육이 근본적으로 저희가 없기 때문에 발견을 못하지 않나. 근데 저희가 이제 운 좋게 저희가 발견한 거는 12년간 정부 연구과제든 정부의 뒷받침이 저희는 좀 있었어요. 운이 좀 좋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발견을 하실 때 물론 없어도 발견할 수도 있지만 세월이라는 게 조금 뒷받침이 되면 발견해낼 확률도 높고 그리고 발견했을 때 발견적 가치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 쉬운 얘기로 간단하게 저희가 발견한 걸 설명드렸고 혹시 이거 중에서 아까 서버용 버전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 부스 들려주시면 저희가 1년 사용권 여기 기관은 전부 다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